박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비타민C 효과 많이 보고 있는데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잠을 자도 푹 잔 것 같지 않고 낮 시간에 많이 졸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잠을 자는 데는 기본적인 영양소 얘기를 해드리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 아미노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아미노산은 무엇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느냐 하면 단백질로부터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섭취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되느냐라는 건데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어져 가지고 아미노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미노산이 되어져야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것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멜라토닌을 합성하는데도 비타민 C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뭐 당연히 지금 잘 드시고 계시니까 그들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되고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경우에 주로 저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잘 자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낮에 자지 않아야 됩니다. 낮에 졸립다라고 그러는데 졸고 계시는지 좀 잠을 자시고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밤에 잠을 자려면 낮에 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 잠을 자기 1시간 정도 전에 목욕을 하고요.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였다가 체온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잠을 오게 만든다. 그리고 차를, 따뜻한 차를 이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마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팔, 다리 근육을 이완을 시킨다.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 또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줄인다. 아무 생각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음악을 잘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죠. 빗소리 영상. 빗소리만 계속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잠이 좀 더 잘 오도록 되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몬류 중에서 이 우리 몸속에 남성의 경우에 뭐 테스토스테론, 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류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절도 해보시고요. 또 체온이 낮으면 잠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몸에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잠을 오게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특별히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불면 정말 힘들죠. 네, 여러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희수님, 제가 사과 질문을 왜 했냐면 독감 걸렸을 때 피해야 하는 것과 사과가 베스트 7 중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독감 걸렸을 때 사과. 네,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감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먹겠습니다. 네. 큐티님, 자가 면역 질환은
단백질 피하라 하셨는데 계란도 안 되겠죠. 네,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회복하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요. 회복하는 노력 중에 한 개로 단백질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회복하는 노력을 일정 기간 해보고도 안 되면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회복하는 노력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 정도 기간 동안만 줄여왔을 때 가능성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해볼 만한 겁니다. 무조건 계속 장시간 끊어라 그거는 아닙니다. 네, 무조건 장시간 끊어버리면 단백질이 몸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제가 자가 면역이 있는 경우에 단백질을 어느 단백질까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콩류 중에서 발효를 시킨 거, 된장이죠. 청국장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백질은 먹어도 괜찮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 단백질 제한을 시키는 이유가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은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적 얘기를 할 때 아미노기가 있다, 카르복실기가 있다,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이 기능성 기가 아미노산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의 끝에는 항상 아미노기도 있고 카르복실기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작은 분자인 아미노산한테는 전혀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펩타이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계속해서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큐티님, 마그네슘 먹으니 불면증에 조금 도움이 되던데 신장 문제 있으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먹지 말라는 걸 봐서 끊었어요. 네. 신장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들어옵니다. 어떤 거냐면 초록 색깔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먹는 게 맞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면 신장하고 관계없이 저는 불면증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면증을 가지고 있으면 몸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네, 신장에 문제도 가지고 있고 불면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장에도 나쁘고 몸 전체에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회복을 하는 게 좋고요. 불면증을 회복하는데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면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자꾸 되어지면 신장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회복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신장도 안 좋아지면 신장은 더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잠도 잘 자야 되고요. 영양소, 영양제, 밥, 음식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게 우선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 거 전부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당뇨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비타민C 12g, 키토산 2알, 마그네슘 2알 먹고요. 용융소금도 먹고 공복혈당 110, 130, 식후혈당 200, 25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식초도 40ml 정도 먹고 있습니다. 당뇨 심각하죠. 비오유키소 드셔서 위장, 소장, 대장 다 좋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12g은 잘 드시는 것 같고요. 하루에. 키토산은 제가 보기에는 6알, 네, 6알. 그러니까는 한 6알이면은 2.45g 정도 됩니다. 두 알 이 정도 드셔야 됩니다. 살이 빠지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당뇨를 선택을 하든가, 네, 살 빠지는 거를 선택을 하는가, 둘 중에 한 개죠. 당뇨를 좋게 하고 싶은가, 네, 살이 빠져서 당뇨를 좋게 하고 싶은가, 네, 살은 그대로 내버두고 당뇨를 가지고 계실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토산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네, 잘 조절을 해서 먹으면 살 빠지는 거는 아니고 그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키토산을 하루에 9알, 뭐 15알 이 정도 먹으면 체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두 알을 먹고 다소 체중이 감소하더라도, 다소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장 속에 들어있는 변이 한 1에서 2kg 정도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변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몸무게 1, 2kg 정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의 누구나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빠지는 거지, 근육이 빠지거나 지방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혹시 뭐 지방이 빠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은 뭐 뻔합니다. 당뇨를 가지고 지금 체중을 유지를 하든가, 체중이 빠지더라도 당을 개선시켜 보든가, 이 차이거든요.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그네슘 2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그네슘이 몇 mg짜리인지 궁금한데 보통 400mg 이상 정도 먹어야 되고요. 당뇨를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이라 하는 것은 네, 한 2배 정도로 드시는데 2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드시고 더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조절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셔라라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당 대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길게 먹으면 안 됩니다. 짧게. 네, 400mg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셔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융소금은 소변의 염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는데, 음식에 넣어 먹어도 안 올라가면 음식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음식 양을 늘리는 게 좋고요. 음식을 먹을 때 먹어야 소화에 도움이 되지, 식간에,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마신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혈당 매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마다 공복 혈당 꼭 찍어 보시고요. 식후 혈당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에서 250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요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거나, 인슐린 분비량에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이 고장나 있거나, 또는 인슐린을 인식을 하는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이 문제가 있어서 포도당이 너무 과량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글루카곤 분비가 식사를 하게 되면 안 나와야 되고요. 식후에는 공복에는 글루카곤 분비가 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이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글루카곤 분비가 많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살이 쭉쭉 빠지는 분들, 글루카곤 분비가 엄청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은 네, 비오유기소 잘 드셔 보시고요. 마그네슘 잘 챙겨 드셔 보시고요. 기타 신진대사에 관여되어지는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B군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 신진대사 시키는데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드셔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좋아지시면은 필히 여기에 오셔서
네, 좋아졌다고 글을 좀 써주시면 다른 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큐티님,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중이라 병원에서는 신장 망가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관찰 중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도 박사님 말씀대로 극히 제한 중이고 신장 문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백질을 먹지 못하면 단백질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을 드시면 되는 거죠. 네, 단백뇨하고 아미노산하고는 또 다르니까는요. 네, 아미노산류는 먹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 합성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류들 중에 신장에 쓰이는 호르몬들도 있기 때문에 먹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단백질을 못 먹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흡수되어져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못 먹게 하는 거고 또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들어와 가지고 신장에 여과를 하는 곳 사구체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단백질의 제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건데요. 단백질을 먹되 소화를 잘 되게 하고요. 소화되고 남은 단백질은 흡착 배설시켜 버리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섭취를 잘 하면 그런 단백질을 바깥으로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단백질 섭취를 식이섬유질과 혼합해서 잘 먹게 되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요. 저 단백질 섭취를 지속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없애버리게 되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관리라고 하는 것에서 위배되는 거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특히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청국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은 먹어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소화가 잘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을 짠 된장, 소금이 들어간 된장 말고 일반적인 된장을 야채랑 같이 먹어주면 될 것 같고요. 청국장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먹는 게 낫고요. 기본은 해주어야 몸이 돌아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아미노산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 오늘 전 방송에서 아미노산, 글루타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루타민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드시는 게 낫고 안 먹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민 합성하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찰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유삼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피 하생 진단받았는데 비타민C를 밥 먹는 중에 6개씩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언제 먹어야 하나요? 오메가3는 식후에 한 2알 정도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C는 하루에 6개 이상 먹는 게 낫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타민 복용 시간 언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글루타민은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 하면은요. 그 단백질류 같은 거라든지 곡류를 갈아 놓은 미숫가루 같이 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 글루타민을 티스푼 작은 거 한 1g 짜리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 2-3개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미숫가루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네,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인 식사 후에 먹어주는 게 식사 후에 바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김정선님. 글루타민이 글루타치온인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글루타민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네,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티님, 아미노산은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할까요? 가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는데 키토산도 먹어도 괜찮은 거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일단 드시고요. 여기서 대장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고요. 키토산이고요. 비타민 C입니다. 네, 이게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관여한다. 거기에 이제 글루타민,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아미노산이 어떤 게 좋으냐라는 것은 이제 그 닥터한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셔서 아미노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골라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홍님 반갑습니다. 아미노산제는 어떤 거 어떻게 복용할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네,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비오유키소에다가 소화효소제도 같이 좀 드셔보시고요. 김정선님, 네,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소화효소제. 거기에다가, 글루타민도 추가를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300g 정도씩 있으니까는요, 한 통이면 거의 뭐, 3g씩 먹으면 100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네, 굉장히 싸요. 네. 그래서 뭐, 먹을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네, 아미노산인데요, 뭐.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산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3알, 4알, 5알 한 번에요. 한 번에. 그렇게 드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은 그냥 2알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극도로 안 되고 계시는 분들도 2알은 드셔야 됩니다. 2알 정도 드셔서, 네, 한번 몸을 관찰해 가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네, 다소니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담낭절제 최근에 했어요. 염증으로 인하여 간 수치가 높은데 회복 과정으로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네네. 제가 뭐 어떤 질환이든 어떤 뭐 문제든 간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흡수가 잘 되어야 된다. 흡수하고 남은 물질은 배출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 그게 필요하다. 즉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또 우리 건강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 흡수되어지지 않으면 꽝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가 되도록 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럼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산이 충분해야 되고요. 위산을 충분하게 하려면 비타민C와 소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내 몸에서 잘 분비되어져 나와야 되는데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되어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효소제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또 얘가 기능을 잘 못하느냐? 엄청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제 하나 드시고요. 그래서 비오유키소,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비오유키소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간 수치가 높은데 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간을 안 좋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비타민C는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오메가3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 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독성이 있을 만한 물질 또는 간에서 힘들여 분해를 해야 되는 물질들을 붙잡고 빼내줍니다. 그러니까 키토산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아니 소금 없이 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되는데요. 소주 평소에 한 병 먹는 사람이 소금이랑 소주잔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마시면요. 더 먹어도 덜 취합니다.
네, 그만큼 간 기능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간을 건강하게 하든 신장을 건강하게 하든 근육세포를 건강하게 하든 위장을 건강하게 하든 우리 몸에서 소금은 필수다.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다. 근데 염분을 멀리 해버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염분은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 저염식이라든지 소금을 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저염식 하지 말라는 말에 쏟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선님, 소화효소제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계십니다. 서현님 반갑습니다. 알로된 글루타민을 잠자기 전에 먹는 게 좋다라고 인터넷에 되어 있던데 식후가 더 낫나요? 저는 흡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후에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스스로 한번 드셔보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도 먹어보고 잠자기 전에도 먹어보고 스스로 좋은 거 그냥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느낌이 오는 것으로.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키토산이 글루텐도 흡수하나요? 키토산이 글루텐을 흡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흡착합니다. 글루텐을 키토산이 붙잡아 버립니다. 글루텐에 붙어있는 차지 때문에 키토산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글루텐은 분자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키토산 분자에 잘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큐티님, 아까 글루타민은 신장 문제가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글루타민이 신장에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신장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 뭡니까? 가정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신장 네, 다시 한번 찾아보죠. 네,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결론부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인한 뒤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단백뇨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다라는 것일까요? 라는 것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누수로 인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혈중의 단백질 농도가 높으면 그게 이제 밀려 나올 수 있는 거죠. 신장을 통해서 포도당이 빠져나와 가지고 당뇨가 되어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단백질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신장에 어떤 뭐 사구체 여가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다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네, 드시지 마세요. 영원님, 소화효소제는 밥 먹을 때마다 먹습니다. 네, 밥 먹을 때마다 드셔야 밥하고 소화효소제하고 만나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 소화효소제를 구입을 하시면 하루에 한 개씩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소화효소제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장에 내려갔다가 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몸속에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고요. 매번 뭐 여기저기 있다가 밥이 들어올 때마다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양리작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약물류는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12시간 지속형, 뭐 12시간마다 한 번, 뭐 2일마다 한 번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소화효소제는 왜 먹느냐?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다. 소화를 잘 시키는데 소화당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을 때 먹는 것이 소화효소제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거죠.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공복에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선님, 박사님 말씀대로 먹었는데 정말 효과 있습니다. 처음에 과복용 같아서 안 먹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소화, 쾌변, 피곤도 줄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소화효소제의 효과입니다. 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렇죠. 케렌시아님, 닥터 한스몰에서 소화효소제 분말과 복합 소화효소제 정제가 있는데 지금 분말 먹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기능 면에서는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으로 씹어 먹고 그 맛을 느끼고 하는 면에서 분말을 먹는 것이고요. 알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맛을 느낀다, 물 없이 그냥 씹어 먹는다, 그 차이고요.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화효소가 같이 들어있고요. 어느 걸 먹으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달달한 맛을 좀 느껴보시고 에너지를 원하시는 나이가 드신 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에너지, 단맛 또 이런 걸 느끼시고 싶으신 분은 마치 뭐 당분을 즐긴다, 과자를 먹는다 이런 차원에서 분말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네, 필요하다, 에너지를 좀 나는 필요하다 그런 분은 분말, 네,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은 분말, 단지 나는 그냥 고기고 밥이고 간에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소화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캡슐을 가스 가루만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가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단백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까서 먹는 게 더 좋고요. 까면 용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도움을 더 잘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까서 드실 수 있으면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뭔가 까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큐티님, 장누수 심하고 고혈압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분이시죠? 장누수 심하죠? 네, 이러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장이고 뭐고 간에 혈압이고 뭐고 간에 중요한 것은 소화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놔야 나머지 D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구체 여가율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알게 되기 전에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밀가루 중독 수준, 매일 고기. 그래서 더 장누수 만성 비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영상 중에요, 비염 알레르기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장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장누수고요. 장누수보다 더 급한 게 소화입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장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될 때 단백뇨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리고 키토산 드시면 확실히 차이 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보장한다는 말 안 하는데요. 단백질 문제로 신장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키토산 드셔보세요. 단백질을 붙잡아 빼내기 때문에 네, 엄청난 눈에 띄는 그런 걸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